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개요인데 교재는 481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를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인지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인데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구가 있는 곳에서는 구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러면 그 구에서, 해운대구, 광산구, 구에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생략이고,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도구, 취득세는 특광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주체를. 그 다음에 역시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등기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 이따가 나오는 재산세에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요, 부동산 등기하면서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얼마요?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3,5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계산했더니 만약에 3,000원 나왔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입니다. 납벌세금. 자, 이런 거.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야.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건 참고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 또 수량, 면적, 건수 등에 따라서 계산되는 종량세가 함께 다 적용됩니다. 종가세일 때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될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되죠. 정률세율 정도되고, 그 다음에 종량세일 때 건당 6,000원, 건수, 양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다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참고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죠.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명의자에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지자체예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는 웃자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그 얘기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돌려줄 것 같습니까? 안 돌려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한식 뷔페 같은 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일단 저희가 시간에 쫓기는데 항상, 근데 한식 뷔페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음식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죠. 또 조리 시간 안 기다려도 되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선불 내고 들어가서 먹고 싶은 양만큼만 담아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좋아했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같이 여러 명 모여서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다 대부분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 자, 하루는 제가 예전에 단골로 가던 한식 뷔페를, 자, 보세요. 선불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네. 사장님, 여기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어디,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어떡하죠? 한 4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40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나와야지. 나올 때 아까 선불로 낸 돈은 받아갖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받아 갖고 나와야지. 밥 못 먹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으면, 밥 못 먹었으면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그죠? 자, 요번에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 거래를 하는데,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자,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을 명의로요. 자,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고 등기도 절차 정당하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애초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자,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을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자, 보세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잘하네, 어떻게 그냥.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를 갔더니 거기 사장님 있잖아요. 저보고 오늘 저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오곡밥이요?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곡밥을 먹습니다. 오곡밥을 먹었는데, 예. 자, 3분의 2를 먹고 3분의 1 남았어요. 오곡밥이면 곡식이 몇 개 있어야 돼? 곡식이 몇 개 있어야 돼? 오곡밥이면 5개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오곡밥인지. 진짜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게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잖아요. 진짜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오곡밥이라고 사곡밥인데. 저 아까 저 돈 낸 거 빨리 돌려줘요. 이러면 돼야한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그냥 안 따져요. 그냥 등기등록이란 절차 정당하게 등기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자, 보세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줍니다.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등기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요. 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원래 실질과세원칙상 아까 실질 권리자와 등기등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켜라. 아까 실질과세원칙 배웠잖아요. 납세무의 실질귀속. 근데 그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등록면허세는 누구한테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 권리가 없어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직종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권리자, 자, 여부라든가 합법성,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명의자에게. 자, 이런 얘기고요. 등록면허세의 특징을 봤는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자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무슨 설정 등기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그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특징이요. 자,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고 물세니까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하고요. 이거는 무리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에다가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정액세율도 더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아까 얘기했죠? 구세고 도세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특징을 봤는데요. 자, 계속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게 뭐냐? 등록이란 것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요. 무슨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입니다. 다만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된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등록면허세 탄생 배경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란 세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따로 신고 납부했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은요.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신고하지 그냥. 그래서 세무관서와 절차관서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에 2011년도부터요 그래서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눴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어떤 거냐면요, 건물을 신축해요. 그럼 원시 취득인데 전소유자 없이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거.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인데, 여러분 맨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새로 맨 땅에 지어진 그 신축한 건물은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시 취득한 거예요. 자, 원시 취득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공시법에 배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서 승계받아 취득하는 승계 취득이요.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뭐냐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이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이것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켜서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그럼 취득세 세율이 통상적으로 지금 몇 프로냐면 4%입니다. 이 4%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예전에 통합전의 취득세는 2%였어요, 세율이. 예전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가 세율이 2%였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된 거니까 지금 4% 취득세를 내잖아요, 부동산 취득하고서. 그럼 여기에는 등기 비용, 옛날 등록세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에서 취득세 4%를 냈어요. 그러면 따로 등기하면서 무슨 뭐 등록세란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여전히 저한테 전화 와서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이 등록세는 없어졌다니까.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세를 내면 자, 따로 등록세라는 걸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등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우리가 설정, 자, 무슨 변경, 자, 그 다음에 소멸, 무슨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이런 거예요.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종전 등록세에서 그 외의 사항과 이런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 내용은 면허세라는 것과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종전의 등록세 일부 내용과 그 다음에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11년도부터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합을 시켜가지고 두 개 세금을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등록 면허세. 세목 이름을 보세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종전의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생겼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줄여서 등록분 등록면허세,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이 면허세가 온 거예요. 면허세가. 근데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관계없는데 어떤 때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이 자, 요 등록에 대한 그러니까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36회 시험에 합격한 후에 내년에 실무 교육을 받고요. 보니까 뭐 어떤 수강생분 중에는 벌써 저 합격자 모임 갔더니 저한테 요번에 35회 시험 본 사람인데 합격증 받자마자 벌써 있죠?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라고 벌써 자, 벌써 이게 뭐냐면 이미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 동생 하는 사무실에 또 사무실 넓어가지고 반을 나눠서
쓰기로 했다 하면서 벌써 명함을 갖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빠르긴 빠르다 진짜. 벌써 35에서 합격증 받은 지 지금 발표한 지 수요일날 발표하는데 벌써 개공을 벌써 시작한, 개업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사무실에 자랑스러운 여러분이요, 자, 도지사라든가 뭐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직인 지켜있는 공인중개사 면허 자격증을 여러분들 걸어놓잖아요. 그럴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매년 1월 달에 여러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합격한 후에 내는 거고, 공부할 때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세 일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그러면 의뢰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면허에 대한 건 상관없고요. 자, 어떻든 간에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자, 그 외에 자, 이렇게 등록세 일부 내용,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내용이 면허세랑 통합된 세금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을 원인한 등기등록은 어떻게 한다?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런 내용들. 근데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취득을 원인한 등기등록인데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예요. 자, 먼저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 아까 여러분 취득세 대상 맛보기로 살짝 봤었는데 이런 권리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아까 살짝 봤죠? 자, 근데 여러분요, 얘네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을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럼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을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 연부 취득이 뭐냐면 월부로 뭘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을 갚아나가죠.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외국인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 외국인에게 유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부과될 수 없어요. 그런데 등록은 이거 운항하려면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등기만 하게 될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을 하게 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번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이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거, 국가자치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 맛보기로 봤어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 법정기간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 납세무 소멸 사유에서 나온 건데, 납세무는 일정한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소멸 사유 배웠는데 괜찮아요. 자, 어떡하네, 까먹었어도. 근데 제척기간 이거 안 두고 있으면 국가 자체가 3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생각도 안 나는데 증거자료도 없었는데.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기간 두고 있고, 이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기는, 등록은 내 명의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요. 아까 배웠네요. 이건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취득가격 얼마요? 50만원 부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 아까 제가 중고자동차 지인한테 넘겼어요. 50만원에 팔았어요. 50만원에 산 사람은 중고자동차를 취득세는 안 내요. 면세점이니까. 근데 등록은 그 사람 명의로, 등록은 이전 등록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은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네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네 가지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여기에요. 히스토리를 얘기해 줄게요. 29회 시험 때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문제로 물어봤는데요. 독립화 문제로. 28회 시험까지는 요 두 개만 있다가 28회 시험 끝나고 세 번째, 네 번째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앞두고요. 자, 증거도 있습니다. 다 유튜브에. 제가 자, 이거 네 가지가 됐으니까 오지선다 문제인데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요.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네 가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1, 2, 3, 4 깔아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딱 집어넣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국 모의고사에도 출제하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백선 문제 특강, 통영 모의고사, 총정리 특강, 자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붙여서 제가 드래그해서 계속 붙여 똑같은 문제 투시안 안 바뀌고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전에서 29회 시험 때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쫙 깔아놓고 5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별로 놀라지도 않는구만. 자,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아, 진짜. 뭐, 의뢰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무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29회 시험 때, 우리 해커스 수험생분들은 나 때문에 한 문제 그냥 그대로 맞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5번 똑같이 정답이 있었는데, 5번 지문은 물론 실전하고 달랐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맞췄어야지. 취지가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5번에 정답이 있었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나중에 기본서 과정 들어가면 요걸 또 써먹어야 되니까 잘 눈에 한번 봐놓습니다.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눈에 익혀둡니다. 취득을 논의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네 가지 눈에 익혀둡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교재 또 확인해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봅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 등록면허세 의미 특징입니다.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잘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무슨 설정 등기,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 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줄 안 그셔도 되고 읽어보는 거고요. 특징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고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고요. 취득세처럼. 다만 얘는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고요. 그래서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한 조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 못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거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자, 도구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특징을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도세고 구세라는 거, 특별시 광역시세 아니라는 거, 이걸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게 뭔지 아까 살펴봤습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원래 제외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등록에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금방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네 가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요거 묶어서 네 가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여기 보세요. 이 네 가지는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요. 취득을 원인하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네 가지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네 가지를 눈에 익혀둡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 한 대로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셨으면, 자, 이렇게 보셨으면 넘어갑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응용력 발휘해보세요. 등기 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반환되어진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생각을 요게 요런 건가? 요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풀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몇 문제 풀도 안 하는데. 예, 문제는 보고서, 그냥 지문 보고서 옳다 틀리다 이거를 바로바로 결정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답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쟁송 기타 사유로 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절차만 정당히 등록이 되면 기납부한 등록면허세 안 돌려줍니다. 밥 먹었어요? 안 돌려줍니다. 오곡밥 얘기해드렸잖아요. 안 돌려줍니다. 먹으면. 자,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가 있으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응용력 한번 발휘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결심했습니까? 그러면 O인지 X인지 구경만 하지 말고 결심을 한 다음에 자,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답이 엇갈렸는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아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누구한테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기등록을 받는 그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누가?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규 같은 거 못 보던 게 깊은 게 못 보던 게 나오더라도 누가 납세무자냐 등록면허세 그러면 좌우지간 딴 거 없어요. 뭘만 찾으면 돼?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명의자가 납세무자고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로 가는데요. 자, 여기 화면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납세 절차는 제가 시험에 요거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등록면허세에선 단골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자, 별 표시하셨으면 납세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납세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문에 정답 지문도 나오고 깔려 나오기도 하고. 세금 납부의 장소,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바꿔서 여러 번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땡.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땡. 아니고요.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지방세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주소지로 관한 예외도 있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자, 이런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중에서도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지적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런 거.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초딩들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왔나 보네? 딱 해가지고 막 읽었더니 내용이 틀린데 자, 근데 재밌어. 그러면 이제 1권 다 재밌고 이건 안 나와나? 그러면 2권 제가 또 한번 쓰고 3권 쓰고 이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건데, 어쨌간에 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써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등록면허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어디다 내야 돼요? 이건 어느 부동산 소지, 물건 소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디자인권자 주소지, 이렇게 무체재산권은 이게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다는 거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록의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계속 듣게 될 얘기가 뭐냐면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이라는 게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거.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등록관청 소재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고. 자, 요거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또 풀어보는데요. 문제 바로 아니요, 좀 이따 교재는 이따 볼게요. 여기 봅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요거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하나, 둘, 셋. X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접수하는 날까지를.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등기소 갈 때,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소 갈 때 지자체 도나 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 근데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어요. 그냥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그래요. 자,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는 아까 취득일로부터 원칙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계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이렇게 신고 납부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잘 보세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로 접하게 될 건데 미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이 모아지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금방 제가 등록면허세는 이 기간이 60일이에요? 아니에요. 등록하기 전까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등기소 올 때 자, 등록면허세 내고 오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냐면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기간을 신고 납부 기간 안 정해놓으면 취득하고 나서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등록면허세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게요. 잘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저당권 설정 안 해놓으면. 자, 그 다음에 돈을 갚았어요.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하러.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등기부 계속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게 돼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전세금 떼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요, 기간을 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지자체에 돈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등기소에 내는 거는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전날 배웠어요.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세는 세금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게 조세의 특징이에요. 사용료나 수수료는 수수료 냄과 동시에 사용하게 해주고 특정 용역을 대행해 주잖아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그냥 그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대행해 주잖아요. 등기 등록에 대한. 그래서 조세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내는 거는 지자체 도구에 내는 게 등록면허세, 이게 세금이지. 자, 그래서 어떤간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예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기간이 없어요, 원칙.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기간이, 신고납부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초입문 과정에는 딱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고 그냥 신고납부 기간 없고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일단 요거 취득세랑 다르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예외적으로 감면세액의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다가 나오는 재산세에 있는 소액을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잠깐만요. 그 문제로 바로 풀어봅니다. 핵심 국출 재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나, 결심하시고 아직 결심 못한 사람이 내 표정을 보니까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라도 쉬고. 자, 좋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배운 것만 한번, 여태까지 배운 것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고,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연수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리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입니다. 구도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등록 허가등과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는 없고 절차만 정당히 등기등록이 되면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서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물 수상조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 납세물 수상조 성립해서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납세물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얘도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신고 납부 기간 금방 맞습니다.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 또 나왔네요.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고 상속을 수리했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준 사람이 있으면 시간 더 주죠?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니에요. 등록하기 전까지라고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산세인데요. 우리 교재, 그래서 훑어드려야지 제가. 자, 485페이지 교재를 한번 제가 훑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봤던 내용을 훑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우리 납세 절차 한번 훑어드릴게요, 제가. 자, 납세 절차. 여기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납세 절차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들. 3개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건데, 등록면허세는 자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그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합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 납세지 수십 번 듣게 될 얘기, 잘 모르겠네요. 납세지 등록관청 소재지. 요거고.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인 신고기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놓냐면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상속 증여 포함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기간 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좋습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등록면허세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등록면허세는 원칙으로 기간 나오면 안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일단 원칙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는 것만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됩니다. 자, 가산세에 관한 것을 볼 건데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가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를, 또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간인 것을 가정해서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역시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산출한 세액,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항상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 똑같습니다. 40, 20, 10% 깔아놓고 하루만 딱 지나도. 자,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지 않은 가산세가. 근데 여기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인데 그 똑같이 준용하는 건데, 보세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 자, 여기다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안 내고 있었으면 고의서가 날라왔겠죠. 납부기한 지나가지고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고의서가 날라왔을 때까지의 일수, 고의서가 날라오기까지, 납부기한이 지났어요. 그 납부기한 지나서 고지서가 날라오기까지 그 기간에 대한 일수요. 여기다가 자 0.02%,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씩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자 요 기간까지의 일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의 일수, 여기다가 0.02%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특허권 등의 특별징수무자가, 여러분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세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징수라는 게 뭐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국세를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말을 해버렸네. 자, 사업주가 월급 줄 때 애초에 세금 떼고 주는 거, 이런 방식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은행에서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이자 소득세를 애초에 떼고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등록면허세를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등록면허세에서 이 특허권 등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허권에 대한 건 특허청장이고, 또 저작권에 대한 건 저작권 등록 관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지자체에 덜 보내거나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가산세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특허청장한테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허권 등의 특별징수무자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부가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여기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세기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는 거. 요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요것만 줄거 넣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까지 다 받고 이제 재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재산세부터 제가 소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들.